네, 작년 이맘때 치렀던 3월 모의고사는요 1등급 컷이 82점,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이 1등 컷이 91점이 있는데 올해 좀 4월에 치렀던 이 시험은 예상 등급 1등 컷이 93점입니다. 그러므로 작년 3월보다는 많이 쉬웠고 작년 수능보다도 다소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월과는 거의 비슷했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작년 수능과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신교육 과정이 익숙한 고3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문제가 좀 나왔고요. 재수생이나 기타 N수생에게는 기존 기출보다는 어려운 문제나 익숙하지 않은 수토 심화 내용이 나와서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이랑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나영 애들 입장에서는 그 수원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던 범위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비교를 하자면은 난이도 자체는 작년 3월과는 비슷한데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고 범위가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대비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체감 난이도는 작년 3월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는 조금 쉽게 나온 게 아닌가.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작년 3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어려웠고요. 또 수능과 비교하여도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척도로 얘기하는 게 단어의 수준이라거나 문장의 길이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년 수능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홍승민의 고전수필, 마환우슬이라든지 또 윤은길의 현대소설 묘지건처, 이런 다소 낯선 작품이 나왔지만 실제로 신경향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독서에서 그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만 그러나 어렵기만 어려웠지 실제로 유형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작년과. 신경한 문항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자주 출제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투 4차 함수 개형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풀 수 있는 30번 문항이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사실 뭐 4월 학평이라 해야 될지 3월 학평이라 해야 될지 좀 용어가 명칭이 좀 애매모호한 건 있지만 좀 특이한 어떤 건 있었어요, 분명히. 특히 그 기하의 문제가 나오는 게 총 7문제가 나왔거든요. 총 7문제 나오고 기하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원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이제 교육과정에 없던 것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한 문제들은 당연히 신유형, 신경량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문제가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우리가 속히 말하는 이제 킬러 21번, 29번, 30번 중에서 21번 문제가 원래 도함수에 활용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로 나와가지고 조금 실제로 학생들이 좀 당황해요. 특히 합성함수 쪽은 이제 수능 범위가 아니니까 직접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신경향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번에는 없었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3월 모의고사가 좀 변칙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새롭게 저희 소위 말하는 3년 전부터 왔던 절대평가 수능보다는 예전에 옛 수능 좀 어렵다고 말하던 영어 시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6월까지 이어지게 되면 새롭게 좀 마음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문법을 보면 학생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이라서 아주 등하시하시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시면 문제를 꼬아낸다, 그러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문법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잡으시고 그 개념의 토대 위에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좀 더 실력을 다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EBS 수능 특강에 나온 그 작품을 또 그 작품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고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인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공부에 한계가 있고, 만약에 그 풀이집에 나온 그 해석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문맥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관계, 아시겠죠? 특히 현대소설에서는 시점 파악 문제,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 왜 어려우냐?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어에 밑에 주가 안 달려있으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단어 모르셔도 시험을 능히 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인물인데 명칭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실제로 두 사람밖인데 학생들은 6명 이상 나온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웃음 이야기인데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와 딸이 결혼하는 그런 웃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인물이 뒤에서는 어떤 명칭으로 나오는지 확실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론들을 많이 내셨는데, 그러나 정말 핵심은 뭐냐? 초집중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초집중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고, 질문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쁘시더라도 문단 옆에다가 핵심 요소를 아주 간단하게나마 반드시 메모를 하십시오. 그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 가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선택지를 보시면 꼭 그렇죠. 아까 이것에서 봤는데 못 찾습니다. 시간 우왕좌왕 다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상당한 고득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호수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했고, 또 세월이 불타고도 우뚝 남았었던 그 이육사의 교목에 나오는 그 키 큰 나무처럼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 올해는 반드시 우뚝 서셔야 됩니다. 제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이팅! 바뀐 교과과정으로 본 첫 시험이니 기존 출제 범위와는 다른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역함수의 미분법 등과 관련된 부분의 개념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백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도형 관련 문제가 지수로그함수나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고 변별력 문제로는 지수로그함수의 격자점 문제나 격자점과 관련된 수열의 활용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화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항상 하는 말인데, 아이들한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기출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사실은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그냥 단순히 풀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또는 뭐 핵심적인 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충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시간이 많이 걸렸거나 이제 처음 풀었을 때 못 푼 문제들은 오답노트 같은 데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좀 그런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나형을 치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특히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이 나형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안 들어갔어요, 교육과정에. 근데 이번에 추가가 되면서 실제로 성적이 조금 나오는 친구들도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좀 변별 유형이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수원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력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6평 때는 더 학통 문제가 많이 나오고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에 학력과 통계 문제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6평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인 실력에 따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본인의 등급이 한 3등급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일단 수능 특강에서 지식을 많이 쌓으셔야 되고요. 해석 능력 키우시는 게 제일 급합니다. 구문독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레벨이 1, 2등급 중에 오시는 분들은 지문을 그냥 포괄적으로 보기보다는 지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위해서 주제 서머리하기나 키워드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수능 특강 내용만 요약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출 문제 중에 고난도 문제들을 접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